안녕하십니까, 크리스입니다. 오늘은 이 바이오마켓에서 집을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가이드라인을 좀 드릴까 해서 좀 같이 한번 나눠볼까, 의견 나눠볼까 해서 한번 또 만들어 봤습니다. 바이오마켓일 때는 어떻게 사야 되는지, 셀러 마켓일 때는 셀러들이 하여튼 왕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지만, 그때는 그렇게 또 셀러들이 한번 또, 원하시는 가격 이상으로 다 받을 수 있는 또 좋은 시간들이었죠. 근데 또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또 이제 또 바이오 마켓이에요. 근데, 그럼 바이오가 왕입니다. 요즘 같을 때 저희 부동산,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요즘 같을 때 좀 한가할 때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계속 찍습니다. 그냥 시간도 안 들어 찍고 시간도 안 들어 생각. 손님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거라도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공부도 하고 나에 대해서 있었던 일들을 좀 뒤집어서 한번 다 복귀하는 그런 좋은 시간들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바이오마켓에서 집을 살 때 굉장히 이제는 또 바이오가 있다고 하면 부러워요. 옛날에는 리스팅이 있다고 하면 부러웠거든요. 다 팔 수 있으니까. 요즘 리스팅이 갖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집도 안 팔려. 자꾸 셀러들은 물어봐요. 연락 온 거예요? 연락 온 것도 없는데, 이제 좋은 소식이 있겠죠. 거짓말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참 힘들어요. 셀러에서 리스팅을 갖고 있으면, 왠지 바이어들이 들으면 너무 깍걸려 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제 리스팅을 갖고 있는 것보다 바이어가 있는 게 요즘 너무 좋습니다. 바이어에 있다는 에이전트 보면 부러워요. 보면 정말 나한테도 바이어 분들이 오신다면 정말 잘 모실 텐데 이런 생각도 갖고 있는데, 그 정도로 그 바이어들이 굉장히 귀하고 귀하신 분들이 됐습니다. 이제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새 집을 집을 살 때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기존에 있던 집을 살 수도 있고 새 집을 살 수도 있고. 근데 새 집 사는 것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직접 구매하러 그 빌더들 세일즈 오피스들 가시는데요. 가실 때 꼭 에이전트랑 같이 가세요. 가셔서 같이 이제 조언도 구하시고, 이게 맞게 사는 건지, 불필요한 지출도 줄일 수도 있고, 옵션 같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에이전트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일도 대행해 주시고 같이 하시는데 좋을 것 같아요. 항상 꼭 혼자 가지 마시고 에이전트들이랑 같이 가셔서, 그 사람들이 다 원하는 대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더 요즘에는 많이 깎아줘요. 새 집도 너무 안 팔리니까, 진짜 안 팔리니까. 옛날에는 새 집이 어딨어. 새 집에 줄을 막 섰다니까요. 진짜 저도 새 집 사시는 손님이 있는데 너무 기뻐하셨어요. 새 집 사고. 왜냐면 그것도 대기 순서가 있었어. 대기 순서가 몇 번째 있고 몇 번째 있고. 근데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줄을 쓰고 새 집을 사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깎아준다, 인센티브를 준다, 새 집 사는데 굉장히 이익이 많습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 하는데도 보통 새 집을 사실 때 기억하실 거는 70만 불짜리 집이라고 하시면은 거기 모델 하우스 같은 경우는 보통 그 가격에 10%, 15% 이상은 주셔야지 그 모델 하우스랑 비슷하게 나옵니다. 5% 이상 주고 그러시면은 딴 집 나와요. 생각보다 다른 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델 하우스를 딱 보시면은 그 가격에서 한 15% 정도 더 돈을 써야 되는구나. 그 7만 불, 70만 불짜리 집이면 10%면 7만 불 더 쓰는 거죠. 77만 불. 그렇게 가격 77만 불, 80만 불 정도 줘야지 이런 모델 하우스처럼 예쁜 집이 나오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 가격에는 이렇게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요즘 같을 때는 그런 가격도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좀 깎아줄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모든 게 바이어 위주로 가니까, 그것도 요즘에 새 집 사실 때도 좋을 때가 있어요. 근데 새 집 사실 때 주의하실 점이 꼭 있습니다.
새 집들이 보통 짓는데 위치가 안 좋아요. 하이웨이 옆이든지 뭐 강가 옆이든지 뭐 살다가 보면 저도 가끔 가다 보면 여기 무슨 집이 들어올까 하는데 짓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새 집들이야 다. 예, 안 좋은데 위치들 약간 좀 그런 데들 많이 짓고 있어요. 왜냐면 셀러마켓일 때부터 막 지었고 계획을 해서 지었는데 그땐 다 팔았으니까. 근데 이렇게 안 좋게 상황이 돌아가니까 지금은 사실 때 새 집을 사는 건 좋지만 파실 때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집 사실 때 항상 위치 꼭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에이전트랑 가셔서 꼭 진짜 사시게 돼서 마음에 드시면, 근데 새 집을 사시는 분들이 보통 어느 분들이 사냐면 낡은 집에 사셨던 분들이 많이 사세요. 너무 좋거든. 가면은 그냥 갑자기 뭐 진짜 지긋지긋한 거야, 낡은 집들이. 춥고 막 이렇게. 그런데 새 집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새 집은 요즘에 보통 3층으로 많이 지어요. 땅값이 비싸니까 천정을 높여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계단이 높아요. 그런 좀 다리가 좀 건강하신 분들이 사셔야 돼요. 다리 불편하신 분들은 새 집 사시면 굉장히 후회하십니다. 하여튼 그 점도 잘 참고하셔서 위치 그리고 계단 높이 뭐 이런 것도 잘 참고하시고, 그리고 옵션 업그레이드 이것도 잘 확인하셔서 구매하시면 새 집도 좋은 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HOA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HOA도 추가적인 비용이 나가는 것도 내 페이먼트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잘 아시고 새 집을 구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역시 또 HOA가 있는 단지를 구할 때는 그 집은 HOA가 가장 큰 목적은 그거예요. 강제적으로 그 동네 밸류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다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집의 밸류를, 프로퍼티 밸류를 항상 메인테넌스 유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뭐 그 단지에 뭐 특별한 거 있는 게 아니라 약간 관리를 받다 보니까 개인적인 집들이야 그러지 않습니까? 뭐 내가 아무리 잘 고쳐도 옆집이 그냥 전혀 안 고치고 엉망으로 놔두면 내한테 집에도 영향이 미쳐지잖아요. 그렇지만 HOA는 다 일괄적으로 관리하니까 집값 유지하는 데는 괜찮습니다. 뭐 그리고 좀 편리하고 뭐 그렇지만 HOA라는 약간 좀 비용을 지불하는 게 있으니까 그걸 또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집을 사실 때는 좀 우선순위를 좀 정확히 적어 가시고 항상 키핑 마인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엔 가격이지 않습니까? 바이오마켓에서. 그리고 정해놓은 예산 범위에서 사셔야 됩니다. 보통 70만 불짜리 사러 갔다가 90만 불짜리 사고 막 그래요, 다들. 뭐 10만 불만 차이 나도 20만 불만 차이 나도 집이 엄청 좋아지는 거예요. 뭐 90만 불짜리는 뭐 당연히 돈을 많이 주면 좋은 집을 사죠. 그렇지만 내 버짓에 맞게끔 바이오마켓에서 특히 더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지금 나온 가격에서 뭐 에이전트랑 상담을 해보세요. 이 가격이 팬데믹 가격과 비슷하냐, 아니면 좀 아직 뭐 덜 내려왔냐. 그럼 뭐 에이전트 분이 이렇게 주변 가게 얘기해 주실 거예요. 뭐 하기 전에 뭐 보통 저 같은 경우는 미리 말씀을 드려요. 뭐 그리고 어느 정도 될 것 같다 얘기하고 상황도 얘기하고 한 뭐 5% 정도 더 깎아서 내려서 사보시는 것도 뭐 나쁘시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아니면 말고 뭐 카운터 받으셔서 더 못 깎아주겠다면 다른 걸 뭐 그리고 나서 인스펙션 같은 거 한번 해보시고 문제가 있다면 더 깎아달라고 하실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옵션이 많습니다. 바이어들한테는. 바이어들이 오면 너무 기뻐요. 하여튼 그 리스팅 에이전트들은 굉장히 기쁩니다. 하여튼 기쁨을 주시고 하여튼 웬만큼 맞춰주려고 노력해요. 다들 그러시니까. 근데 너무 억지로 무식하게 막 뭐 깎으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런 말 표현하면 죄송한데 정도껏 하셔야 돼요. 사람이 기분이 나빠지면 팔던 것도 안 팔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누가 내 걸 너무 깎으려고 들면은 그 사람한테만 안 팔고 싶어요. 제발 좀 어디 꺼져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에이전트들은 또 뭐 그런 싸게 사주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거래는 그런 것 같아요. 적당히 주고 적당히 사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서로 기분 안 나쁘게.
그래서 기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싸게 사주겠다 해서 뭐 악착같이 달겨들어서 뭐 이렇게 그것도 뭐 싸게 사는 것도 아니야. 오히려 뒤를 깨요. 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도 사시는 분들도 기분 좋게 살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고, 에이전트 분들한테도 잘 얘기하셔서 좋은 가격을 맞춰서 적당한 가격에 좀 디스카운트 해보셔서 오퍼를 넣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기분 안 나쁜 방향 안에서 하시면은 굉장히 나쁘지 않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때 항상 학군, 편리성, 그 주변 환경 반드시 살피십시오. 나중에 파실 때도 꼭 필요합니다. 하여튼 학군, 편리성, 주변 환경. 저는 집을 살 때 스님이랑 보러 갈 때 그래요. 뭐 HOA인데는 전 잘 안 봐요. 근데 HOA 집들이 있으면은 양쪽 집이 다 좋아요. 잘 관리돼 있어요. 근데 내가 살려는 집이 엉망이라도 그 집은 괜찮은 집입니다. 근데 내가 살려는 집이 깨끗한 집이고 옆집이 엉망이야. 그러면은 그 집은 좀 별론 것 같아요. 왜냐면 옆집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이 집은 사서 주인분께서 고치셔서 더 좋게 가꿀 수 있고 밸류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시려는 분들한테도 팁이 있지만, 나중에 집값에 대한 영향력, 그 상승력은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뭐 사고 팔고 뭐 계속 그 외지인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런 데가 가격이 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보면은 주변에 그 HOA가 있는 데는 단순 비교가 그 안에 단지지 않습니까? 단지니까 이게 약간 좀 가격 상승이 좀 제한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집 같은 경우는 그 동네의 집들을 같은 밸류를 봐요. 잘 업그레이드 된 집들은 셀러 마켓으로 다시 왔을 때는 아주 잘 팔 수 있습니다. 하여튼간 뭐 좋은 가격, 뭐 좋은 집, 지금은 오퍼도 별로 없고, 지금 사시려는 분들, 퍼스트 타임 바이어들, 그리고 적은 다운으로 사시려는 분들, 집을 꼭 구매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기회에 있는 건 분명합니다. 아무튼 좋은 집 찾으셔서 주변에 좋은 에이전트들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분들과 상의하시고, 없으시면 저를 연락해 주시면 더 감사하고, 하여튼간 만나셔서 하여튼간 좋은 집을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셔서 행복하게 살고. 저는 뭐 다시 20년 전에 플루턴이라는 동네를 이사 왔습니다. 그때 아직도 감사한 게, 지금 여기 이 자리를 들어서 감사하는데, 수잔성이라고 에이스, 뭐 그렇게 굳이 뭐 회사까지 말씀드릴 건 없지만, 수잔성 선생님이라고 나이 드신, 또 지금 나이가 많이 드셨더라고요. 그 선생님한테 굉장히 감사드려요. 그분이 이렇게 저희 좋은 집을 한번 소개시켜줘서 저희가 20년 동안 한 집에서 꾸준히 살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뭐 이사 갈 생각도 안 하고 뭐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그래서 그 집에서 꾸준히 살고 있다 보니까. 근데 에이전트도 잘 만나셔야 돼요. 잘 만나셔서 좋은 집 소개받고, 좀 안목이 있으시고 좀 그런 분들 있죠. 그렇게 해서 또 좋은 집 구입하셔서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바이어마켓에서 좋은 집 잘 고르셔서 오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